다음으로 형태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형태소의 정의는 자,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이 조금 어려워서 이 영어의 뜻 minimal meaningful unit이라는 이 영어 단어를 이제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최소 의미 단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말은 형태소라는 것은 이 뜻의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소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두 개의 뜻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최소의 의미 단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은 이 뜻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휘적 뜻만 아니라 문법적인 의미, 예를 들어서 뭐 접사나 어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문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줘야 됩니다. 아, 뜻의 최소 단위, 의미의 최소 단위인데 그 의미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바다, 노트북 이런 하나의 뜻이 아니라 문법적인 뜻까지 다 포함한다라는 것을 먼저 정의해 주시고 당연하게도 형태소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쪼갠다면 이제 최소의 의미 단위가 깨지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형태소를 쪼갠다면 의미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의문을 만약에 배운 친구들이 있다면 이때는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얘도 최소의 소리 단위다 이렇게 아마 배웠을 거예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다 이렇게 배웠을 텐데 따라서 이 형태소랑 이 의문의 정의가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가장 작은 단위 이런 말이 아마 중복해서 나올 겁니다. 자,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의문을 그냥 쉽게 정의하면 비분절 의문을 빼고 생각한다면 그냥 자음 모음이잖아요. 그럼 자음 모음에는 뜻이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자음이랑 모음 딱 한 개가 뜻을 가진다고는 담보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의문은 의미의 최소 단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말소리의 최소 단위가 되는 거죠. 반대로 형태소는 무조건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강이라는 걸 하나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의문 단위로 분석해 본다면 자음, 모음, 자음. 얘는 초성, 중성, 종성이 다 있는 거니까 얘는 의문은 세 개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형태소를 분석해 본다면 그냥 여기에 뜻이 몇 개 있어 이걸 보는 거니까 얘는 형태소가 한 개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의문이랑 형태소는 가장 작은 단위다 이 말은 비슷하지만 나누는 기준은 아예 별개라는 것을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경우들이 살짝 있습니다. 이거를 미리 조금 짚고 넘어가면 자, 예를 들어서 뭐 마신 물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마신만 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자, 이 마시다는 기본적으로 동사니까 자, 얘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분석해보면 마시에다가 니은 이렇게 분석이 되죠? 여기서의 니은은 관형사형 전성어미일 겁니다. 그러면 형태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어감부의 형태소 한 개, 그 다음에 이 어미부의 형태소 한 개. 왜냐하면 얘도 지금 이 동사를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어떠한 문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의 형태소의 직위를 부여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형태소가 두 개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의문을 물어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미음, 시읒, 니은, 이, 니은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의문은 몇 개죠? 다섯 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니은 얘를 보세요. 이럴 때는 이 니은이 형태소일 수도 있고 의문일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마시를 만들 때는 의문이 몇 개 필요했어요? 이때는 네 개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의문은 무조건 뜻을 가질 수는 없다. 반대로 이렇게 관형사형 전성어 및 니은처럼 한 개의 의문으로도 뜻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의문이랑 형태소의 단위가 일치하는 거고 이 마시 같은 경우는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 오른쪽에서 봤더니 강도 마찬가지로 일치하지 않는 거고요. 이거를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형태소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이 형태소가 몇 개냐 이거를 물어볼 수 있고, 만약에 서술형으로 물어본다면 다 나눠가지고 쓰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총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제일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앞에서 봤듯이 하이픈 쓰는 거, 그를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일단 이 해선이를 그냥 한 개의 단어로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는 접사입니다. 근데 얘를 보지 말고 그냥 해선이는 그냥 한 단어로 먼저 보고 합시다. 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자, 이 예문을 가지고 일단 형태소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냥 뜻을 가진 단위를 나누는 거예요. 해선이는 우리가 그냥 하나의 형태소로 보자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조사도 나눠야 되죠. 근데 이 친구는 하이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어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예쁘다. 우리 용언 같은 경우는, 자, 용언 같은 경우는 얘는 무조건 어감부랑 어미부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최소한 두 개의 형태소가 보장이 됩니다. 자, 어감부는 예쁘의 하이픈, 그 다음에 어미부는 니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명사, 꽃, 조사, 을, 그 다음에 보고도 용언이죠. 보고, 이렇게 되겠고, 이 활짝은 활용도 못하고 지금 용언을 꾸미고 있으니까 얘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부사는 당연히 하나의 형태소로 인정해 주시고, 자, 웃었다 같은 경우는 지금 선어말 어미까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소를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세보시면 12개가 나올 거예요. 형태소는 12개.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소를 우리가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네, 첫 번째 기준은 그 형태소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 다시 말하면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로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로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신경 쓸 부분은요. 실질 형태소가 아니면 형식 형태소고, 형식 형태소가 아니면 실질 형태소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이분법적인 구분이라는 거죠. 자, 실질 형태소는 아까 말했듯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가 되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됩니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형식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지만 문법적인 의미나 부차적인 의미, 문법적인 의미 말고도 부차적인 의미, 쉽게 말하면 핵심적인 의미가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을 더해주는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으로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랑 의존 형태소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립성이 있다면 자립 형태소고, 자립성이 없다면 의존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그럼 크게 다시 보면, 자, 형태소는 구별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실질이냐, 형식이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고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립이냐, 의존이냐. 여기서 하나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소가 딱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죠? 1번 기준에서 하나 고르고, 2번 기준에서 하나 고르면 되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실질이 아니면 형식이고, 자립이 아니면 의존이니까. 이런 식으로 형태소를 구별하는 범주,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자, 어떻게 보냐면 되냐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자, 실질이랑 자립이 약간 유사하게 움직이고, 형식이랑 의존이 약간 유사하게 움직여요.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실질이면 자립이고, 형식이면 의존이다 라는 명제를 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예문만 주의하면 돼. 용언의 어간. 자, 우리 형태소 분석에서는 얘가 주인공이에요.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간만 실질이면서 의존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먹다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실질적인 의미는 어디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실질 형태소가 될 겁니다. 반면에 먹은 단독으로 쓰일 수 없죠. 무조건 어미가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범주에서는 의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말고는 전부 다 실질이면 자립이고 형식이면 의존입니다. 이 다는 어민데 얘는 형식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의존이 되겠죠. 이거는 뒤에 예문에서 볼 때 한 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분홍색으로 강력하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대부분의 실질 형태소가 자립 형태소지만 용언의 어간만이 실질 형태소지만 의존 형태소다. 이렇게 문제풀이할 때 시간 단축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위에 있는 예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별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위에다가 기준 1번 실질이냐 형식이냐 이걸로 한번 나눠보고요. 자, 밑에다가는 기준 2번 자립이냐 의존이냐 이렇게 해서 이 12개의 형태소를 한번 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해선이 명사니까 얘는 실질이 되겠고 가는 조사니까 형식. 자, 예쁘는 뜻이 있죠. 어간이니까 실질. 어미는 당연히 문법적인 의미니까 형식. 명사니까 실질, 조사니까 형식. 어간이니까 실질, 어미니까 형식. 부사는 단독으로 쓰이고 뜻이 있죠. 실질. 웃었다는 어간만 뜻이 있습니다. 다는 부차적인 의미죠. 문법적인 역할이거나. 그래도 실질, 형식, 형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두 번째 기준으로 볼 때는 그냥 다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편해요. 자, 우리 주인공은 어간이에요, 어간. 자, 어간 찾아보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이 어간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어간은 실질이면서 의존이죠. 얘도 의존, 얘도 의존. 그럼 나머지는 그냥, 실질이면 자립, 형식이면 의존. 이렇게 처리하시면 끝나요. 자, 우리 12개 중에서 지금 한번 나눠보면, 자, 실질이 6개가 되죠. 형식이 6개가 됩니다. 이게 구별 기준 1번이었잖아요. 그럼 두 번째 기준으로 본다면 자립이냐 의존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어떻게 보면 되죠? 자립은 6개 마이너스 못 빼면 돼요. 용언의 개수 3개 빼면 되는, 다시 어간의 개수 3개를 빼면 되는 거죠. 따라서 3개예요. 그럼 전체는 12개잖아요. 그럼 의존은 몇 개겠어요? 12 마이너스 3 하면 얘는 9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개수를 물어본다면. 자, 우리는 처음이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자립, 의존, 의존, 자립, 의존. 그쵸? 의존, 자립, 의존, 의존. 이런 식으로 분석될까요? 해보시면 의존이 9개, 자립이 3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번을 한번 통해서 한번 어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형태소는 전체가 몇 개인가? 이걸 한번 보고 두 번째로는 뭘로 할까요? 의존으로 할까요? 자, 의존은 몇 개인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세 번째로는 단어는 몇 개인가? 이걸 한번 보겠어요. 형태소는 한 단어 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의 범주랑 형태소의 범주랑은 다른 겁니다.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예쁜이라는 거는 이게 한 단어잖아요. 근데 형태소는 몇 개였죠? 2개였죠. 뭐 당연히 이런 경우 말고도 뭐 파생어나 합성어에서도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형태소로 구성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또 심지어 3개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의 범주에서 좀 더 올라와서 형태소의 범주, 형태소의 범주에서 좀 더 합쳐지면 단어의 범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장 하나를 가지고 형태소의 개수랑 단어의 개수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제강점기 때 시인인 이상화 시인의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작품에서 제가 인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형태소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 푸르다는 용언이잖아요. 그러면 자, 좀 밑에다가 하겠습니다. 자, 푸르 이게 어간, 전성어미, 하늘은 명사, 그 다음에 푸르 똑같죠? 니은, 그 다음에 들 명사, 이 조사, 여기서 맞붙는 얘가 이제 접두사가 됩니다. 따라서 맛 하이픈, 그 다음에 붓다의 어간인 붓,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의 은은 전성어미죠. 그 다음에 곧, 으로, 꿈, 속, 을 이렇게 될까요? 그 다음에 가듯, 여기서는 뭐겠어요? 얘는 접사가 아니라 어미겠죠. 가, 다시, 듯. 정확히 말하면 얘는 가듯 이가 될 텐데 일단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걷다, 여기서의 많은 보조사잖아요. 그 다음에 가, 니은, 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개수를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형태소의 개수는 23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단어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 다음에 6개 파생어니까 7, 8 명사조사예요. 9, 10, 11, 12, 13, 14이죠. 여기서의 많은 보조사니까 그 다음에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단어의 개수는 15개가 됩니다. 자, 형태소를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푸르는 어간이니까 실질, 얘는 형식, 실질, 실질 형식, 실질 형식. 자, 접사죠. 얘는 형식, 실질 형식. 자, 이 친구가 이제 애매한데 놔두고, 자, 조사니까 형식, 실질, 실질 형식, 실질 형식, 실질 형식, 형식이죠. 아유, 힘드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실질,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 어말어미니까 형식, 형식. 이렇게 되겠고, 자, 이 곧 같은 경우 우리 의존명사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물론 이건 수능에 안 나옵니다. 자, 곧은 이제 의존명사니까, 아,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는 정의가 정확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의존명사는 실질 형태소로 분석을 합니다. 좀 마음에 드는 정의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어간에 주목하자고 했습니다. 자, 여기 하나,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6개네요. 그럼 실질의 개수부터 먼저 세보면, 자, 실질은 지금 푸르, 하늘, 푸르, 들, 붓, 곧, 꿈, 속 8개죠. 가, 겉, 가, 아, 헷갈려요. 다시. 자, 하나, 두 개, 세 개, 4, 5, 6, 7, 8, 9, 10, 11이네요. 실수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전체가 23개인 거야. 그러면 실질이 11개니까 형식은 몇 개겠어요? 12개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의존 형태소의 개수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형식 개수 더하기 어간의 개수 하면 되죠. 왜냐면 어간은 실질이지만 의존이니까. 지워버렸네요. 요 놈을 써먹겠다는 거죠. 그럼 어간의 개수가 지금 몇 개? 6개잖아요. 그럼 얘는 12개 더하기 6을 하면 18개. 그럼 반대로 말하면 자립은 몇 개라는 거예요? 5개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검토를 위해서 자립의 개수를 한번 세볼까요? 물론 제가 지금 좀 극단적인 예시를 가져왔습니다만 자립을 세보면 자 얘가 자립, 자립, 자립 이것도 마음에 안 들죠? 네, 의존명사의 정의는 저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실질 자립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자립, 자립.
맞네요. 더 이상 이제 없죠. 그럼 저희 검토가 맞은 거죠. 따라서 의존은 18개, 자립은 5개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좀 알겠나요? 범주가 2개 있는 겁니다. 실질, 형식 여기서 하나 고르고 자립, 의존에서 하나 고른다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어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사용할 때 이 어간을 위주로 조금 보는 편입니다. 자, 여기 온라인 강의에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조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4번 선지를 볼 때 이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다 이 말을 보고 우리는 뭐로 번역해야 돼요? 어간의 개수.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맞아요. 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물론 이거를 좀 꼼꼼하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풀어가지고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실전에서 푼다면 이렇게 빨리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립은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얘는 2개네요. 그쵸? 형식은 총 몇 개이죠? 형식은 조사, 어미, 어미니까 3개가 맞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연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면 자, 실질 다 해볼게요. 형식, 실질, 실질, 형식, 실질, 형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만 의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자립, 의존, 자립, 의존, 의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전체 형태수의 개수는 7개가 되고 첫 번째 기준으로 나누면 실질이 몇 개예요? 4개. 그 다음에 형식이 3개고 두 번째 기준으로 자립, 의존으로 본다면 여기서 어간의 개수가 지금 몇 개 빠졌어요? 2개 빠졌죠? 그 2개. 4-2니까 의존은 여기다 2 더해주면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문제는 좀 코멘트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궁금한 친구들은 저랑 1대1로 보도록 하고, 자, 지금 되게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작년 고3 6월 평가원 문제인데, 자, 저는 이렇게 풀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왜 X가 쳐 있는지는 아시겠죠? 자립이면서 형식인 건 없어요. 다시, 실질, 형식, 자립, 의존인데, 실질이면 자립이고 형식이면 의존인데, 실질이면서 의존인 놈이 어간이라고요. 그러니까 형식이면서 자립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X가 쳐져 있는 거야. 만약에 조금 악랄하신 출제자들이 내겠다면 여기에 이렇게 리을을 넣어놓겠죠. 근데 어차피 리을에 들어갈 건 없는 거지. 이렇게 아실 수 있을까요? 근데 물론 요즘 뭐 킬러 문제 안 된다 했으니까. 자, 그럼 제가 푼다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한번 가지고 한번 다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연습 차원에서. 근데 실전에서 푼다면 여기 니은 있죠? 얘가 주인공이잖아요. 이거 뭐죠? 얘가 어간이에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실질이면서 의존인 건. 그럼 봐봐요. 일단 니은이 있으려면 얘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가변어가 있어요. 용언이 있어야 되죠. 1번 선지. 용언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2번 선지. 용언이 없어요. 니은이 있을 수가 없어요. 3번 선지. 용언이 있는데 모두 디귿에 속할 수가 없어요. 몇 개 중에 하나는 니은에 들어가야 돼요. 4번 선지도 용언이 없는데 니은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답 바로 5번이죠. 훨씬 빨라지지 않을까요? 이건 지금 야매로 푼 게 아니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푼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내신 준비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면, 그냥 한 번쯤은 그냥 다 써가지고 하이픈까지 해보면서 해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예제 3번은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합성어의 종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